국내 정치 이슈와 일본과의 외교 난제로 어지러운 요즘, 북한 이슈는 다소 뒤로 밀려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이슈는 앞으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과 운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특히나 최근 몇 년간 북한이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려 외교적 담판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기에 이를 주시하며 올바른 스탠스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남북 문제와 경제 문제 두 가지만큼은 정치적 포지션을 뛰어넘는 정치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정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변화를 시도하던 시기, 남북한을 다룬 기사를 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상황과 남북한을 어떻게 세계에 소개했을까요? 오늘은 이를 다룬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참고로 당시는 미국 언론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별다른 비판을 가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당시 미국은 별다른 대북 정책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개인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적개심, 이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지금의 미국 언론 보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하기에 오히려 편견이 제거된 더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생각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임의의 선에 의해 분리된 것보다 훨씬 더 비슷했었다. 이 두 국가는 언어와 가족의 유대가 결합된 단일체였다. 남북한은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치열한 내전을 거쳐 경제를 재건하면서 먼 길을 왔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상징적 전환점. 지난 30년 동안 양국은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급격하게 분리되었다. 한국은 급속하게 산업화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반면 북한은 정체되었다. 한국은 독재 정권에 탈출해 세계에 개방됐다. 반면 북한은 권위주의적 입장을 견지했으며 고립되어 약 200만 명의 추정 사망자를 낸 엄청난 기근을 견뎌야 했다. 최근 진행되는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자체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필요한 과정일 겁니다. 다만 과거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닐까. 평화를 추구하되 그 정권의 공격적 관성에 대한 경계는 늦춰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은 이제 삼성의 전화기, 현대의 자동차와 인기 있는 드라마를 수출한다. 북한은 제재로 인해 여전히 석탄, 의류, 수산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1988년 북한은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올림픽 10개월 전에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가했다. 그러던 북한이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과 함께 단일 깃발 아래 행진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양국 간에는 막대한 격차가 발생했다.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의 다른 공사권 국가들은 1991년 소련의 몰락을 보면서 신속하게 경제를 개혁하고 시장을 개방했다. 하지만 북한은 폐쇄를 택했다. 여기에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추구하면서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갔다. 과거 남북은 누가 먼저 지하철을 건설하느냐를 가지고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 북한이 기근으로 신음할 무렵 한국은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과거의 적들인 중국과 일본에 K-팝을 수출했다. 한국은 수준 높은 음악, 영화, TV 드라마를 제작하는 아시아 최고의 문화 수출국이다. 평양의 지하철, 깨끗하고 화려한 국립박물관일 뿐 지하철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의 지하철역은 영화 포스터와 메이크업 광고로 장식된 자본주의 진열장이다. 북한의 초기 성공과 이후 불어닥친 불행, 이는 전적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는 김씨 집안 탓이다. 1988년에 북한을 통치했던 가족이 오늘날에도 북한을 통치한다. 김일성이 개척한 권위주의는 손자인 김정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모든 공공집회가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정부에 항의한다. 한국의 독재는 1987년 거대한 학생 및 노동시위로 종말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매주 주말 집회를 열었다. 결국 박씨의 퇴임을 불러왔던 시위는 한결같이 평화적이었다. 앞으로 남북한이 가까워지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남북의 차이는 우주에서조차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우주의 불빛조차 다른 수준인 이 두 나라는 그러나 30년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공유한다. 이 게임은 과연 역사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것은 마지막 게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의 중요한 소용돌이 속에 있는 지금의 한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시기입니다. 통일은 먼 이야기라 해도 앞으로는 좀 더 우호적인 관계로 거듭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시절이 도래하더라도 세습 독재의 정치체계가 북한이라는 그 변할 수 없는 본질, 이에 대한 경계는 우리가 늦추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우리의 정치가 눈앞의 당략과 포지션보다 더 큰 것을 보기를 바라봅니다.
이 중요한 몇 년간 잠깐이라도 정치공학을 뛰어넘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정치에 지나치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일까요?